결국 우리가 돈 나무 심기에서 핵심이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좋은 기업을 사기보다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면 참 좋습니다. CR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여기서 돈 나무는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수익 창출이 되어서 언젠가는 노동이 할 수 없는 시점에 자본만으로 여러분의 삶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돈 나무 심기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계속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몸이면 좋지만 70대 중반이나 80대 중반이 되어가면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일을 써서 일할 수는 없는 어느 시점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건강이 안 좋아서 40대 중반에 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50대 중반, 어떤 분들은 60대 중반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은 누구나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게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젊었을 때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빨리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번에 말했던 그 복리라고 하는, 복리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가면 갈수록, 특히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는 절대 불면의 원칙이 있습니다. 단기가 아닌 장기로, 특히 가치가 있는 것을 장기로 투자하게 되면, 특히 10년 이상을 기업의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을 투자하면 수익률이 어떤 분들은 10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렌 버핏이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을 사라는 말은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대내의 악재가 생겨도 그 악재가 희석이 되면서 결국은 독점 기업이나 과점 기업들은 반드시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가격 인상이라는 독점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에 마치 이런 거죠. 학원이 어려워도, 작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학원이 어려워도 대단히 실력 있는 선생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그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으려고 줄을 쓴다는 거죠. 동네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맛이 기가 막힌 집은요, 본인이 킥 배송을 써서라도 가져갑니다. 그 음식점에서는 킥 배송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싶으니까, 아니면 자기가 차를 몰고 가서 어때요? 본인이 픽업해서 갑니다. 그만큼 어떤 기업의 차별화와 서비스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외풍에 의해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돌발 악재가 터졌을 때,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이 시장에서 튀어오르는 힘은 다른 종목들은 이 정도까지 회복되고 있을 때, 원래 출발이 여기였는데 그 가격의 50%에서 70%가 회복이 되지 않을 때, 좋은 기업들의 특징은 어때요? 원래 폭락했던 가격을 뛰어넘는다. 이런 기업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그때 당시에 대장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도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상당히 로망으로 생각하죠. 결국 우리가 돈 나무 심기에서 핵심이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좋은 기업을 사기보다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면 참 좋습니다. 자, 요즘 신문 기사를 좀 봐보면 CD 운용사 연기금 CIO 설문을 했는데 생산 정상화로 병목이 해소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22년 상반기 코스피는 3,400에서 3,500이라고 예상을 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이후 다시 상승장 온다라고 전망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듣고 있는 정보는 금의 시간이 온다, 몇 달 내 1,800온스에서 3,000온스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린다는 이야기죠. 또 이런 내용도 지금 현재 들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장이 불안함이 여전히 공존한다는 이야기죠.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요, 거침없이 바로 원금 분할 상환, 점점점 상환을 압박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여력, 돈의 사용 여력이 줄어들죠. 왜? 원금에서 월급이 나오면 그 돈에서 상환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옷을 사입는다든가 외식을 한다든가 어떤 경제활동에 대해서 그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결국
경제 성장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죠. 자, 이런 신문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좋은 소식보다는 내년도 증시에 대해서 불안한 이야기들이 자꾸 생산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감을 믿고, 그러니까 이 감이 훈련이 되는 감이면 좋은데 아무런 공부 없는 그냥 신문만 보고 느껴지는 공포, 불안, 여기에 지배당하면 결국 여러분은 그 기업의 가치가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보다는 외부의 악재와 외부의 사건도 주목하면서 결국 여러분들의 심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실패할 가능성이 무지 큽니다. 그래서 투자는 우리가 늘 하실 때 매일매일 할 때요. 시세를 매일매일 보고 있고 매일매일 하게 되면 결국 어때요? 데이트레이드 하게 되면 심리가 매일매일 불안해지면서 특히 미 증시를 밤새 봐야 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정보들을 유료 구독하면서 보면서 정보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일과 일상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인이 하고 있는 투자 행위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불안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이런 게 많다면 이쪽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투기에 가깝습니다. 투기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제 우상향, 즉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림이 조금 작지만 우리는 심리적으로 늘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좋아합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최근에 막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 막 이런 분들 어때요? 제가 어제자니까 이틀 전에 자료를 봐봤더니 작년 올해 빌라 상승률이 엄청나게 거래 건수도 많고요. 빌라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는 서울 쪽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지금 대출을 쪼이고 있다 보니까 더 올랐던 빌라 쪽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쪽, 수도 경기 쪽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많이 보냐면 실수하는 게 그 기업이 어떤 돈나무를 만들고 있는지를 또 안 봅니다. 결국 이걸 버핏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지만 결국은 ROE를 통해서 투자 이익을 통해서 미래의 가치를 그래서 버핏은 5년 동안 ROE의 평균을 내서 그게 좀 더 우상향하는 기업이 있다면 앞으로도 이 기업은 돈나무를 잘 만든다고 생각해서 ROE 지표를 중요한 투자 지표 중에 하나로 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있는데 여러분들 잠깐 수학을 좀 해보면 A 기업, B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19년도, 20년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A 기업이 19년도는 27%, 24%, 22%, 20%, 18%, 10%, 4%. 자, 이런 기업이 있고요. 예를 들면 그 다음 여기는 5%, 15%, 18%, 22%, 25%, 24% 이런 기업이 있다고 치죠. 근데 지금은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1년도입니다. 자, 2021년도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포커스가 있죠. 알아야 될 포커스가 뭐냐? 여기만 보면 이 기업이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때 봐야 될 게 뭐냐면 업종 이익률입니다. 업종 이익 평균. 업종 이익 평균율을 봐봤을 때 업종 이익이 한 15% 언저리가 맞아. 그런데 이 회사가 오버슈팅해서 가고 있다면 계속 유지할 수는 있지만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이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라면 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선투자를 해서 해놓으면 어때요? 앞으로 이 시세 차익과 배당을 얻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면 이걸 알 수만 있다면 어때요?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ROE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기업이 그 돈을 투자해서 얻어내는 수익에 대해서 고민을 여러분들이 좀 하면서 결국 개인만 돈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투자할 기업들이 사이클 투자로 했을 때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 몇 년인지를 단기적인 수익률인지 중기 수익률인지 장기 수익률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14년도, 15년도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도하는 기업들, 선도하는 사람들은 기관들과 개인들과 큰 손들은 테슬라에 끊임없이 로브콜을 보냈죠. 그러면서 계속 매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곧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1%가 안 됐을 때 그럼 결국은 2020년, 2025년, 2030년도 가솔린 경유차에서 특히 경유차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단종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이브리드 일시적인 거고 대세는 전기차죠.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계 1위 기업인 테슬라가 점점 영업이익률과 수익률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이미 나온 다음에 투자하게 되면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덜 됐을 때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읽을 수만 있다면 예를 들면 거죠. 카카오가 지금이야 수익성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는 중학생이 걱정했다니까요. 이 회사 우리 전화비 문자 다 공짜인데 이 회사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중학생이 걱정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대한민국 인구가 500만이 아니라 4천만이 카카오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부수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서 어때요? 그때부터 결국 수익성이 나올 거라는 가정하에 카카오를 주목하면서 카카오가 시장가치 반영되기 전부터 미래 가치를 보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플랫폼 기업 특징이 뭐예요? 그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요즘 인사가 유명하잖아요. 어떤 인사분이 팔로우 숫자가 1000만, 5천만만 되면 어때요? 관련된 업종의 사람들이나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거기에 광고를 신청해서 부수입이 일어날 수 있죠. 결국 카카오는 본인들 갖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로 해서 지금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빠른 속도와 그 폭이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 최근에 카카오를 제재하는 국정감사 소환될 정도로 지금 현재 소기업, 중기업 영역까지 침범한다고 해서 제재가 좀 일어날 정도로 이제는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처음보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모두가 알 때, 모든 사람이 알 때는요, 결국은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지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건 괜찮아. 근데 문제는 갑자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실망한 매물과 그 다음에 큰 손들의 이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급격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문에 의해서 미디어에 의해서 추천되는 주식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좋은 기업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모두가 불안한 이 그래프를 띄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박스권 아니면 아래쪽으로 언더슈팅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런데 재무제표는 좋아. 영업이익도 오르고 있고 매출도 늘고 있고 이렇게 늘고 있는데 재무제표상으로는 반드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누군가가 이 기업을 핸들링하면서 의도적으로 많은 수량과 많은 지분을 하기 위해서 개미핥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